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 급식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한 1980년대가 시기적으로 기혼 여성의 학력이 높아진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직구 등을 통해 유입돼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 분유 중에서도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질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식약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 공식 수입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특수식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환경단체 보건영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낮아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터키를 제외하면 한국의 공기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최악인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좋지만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등보다도 공기질이 나쁜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학기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학교급식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은 5월과 8월에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으로 학기 초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시설이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해 급식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한 1980년대가 시기적으로 기혼 여성의 학력이 높아진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4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 출산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1985년 중학교 30%, 고등학교 26%였던 기혼 여성 학력이 1988년 중학교 29%, 고등학교 31%로 역전됐는데 그 사이 출산율은 2.1명에서 1.6명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선 한 달 평균 107만 원을 육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계 지출의 30%를 차지하는 육아 비용 부담에 작지만 실속 있는 육아를 추구하는 경향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규모 돌잔치 장소, 5개월간 예약이 차 있을 정도로 찾는 이가 많습니다. 문의 전화로 봤을 적에는 거의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게는 3분서부터 한 15분 정도가 이제 보통 평균적인 것 같아요. 돌잔치 비용은 주말 55만 원으로 100만 원을 훌쩍 웃도는 다른 일반 돌잔치보다 저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임신부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이 같은 작은 돌잔치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돌잔치로 첫째 자녀 때 26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응답자의 96%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구당 월 평균 육아 비용은 107만 원으로 가계 지출의 30%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육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이른바 작은 육아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용품을 중고로 사거나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용을 줄이는 효과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육아용품을 중고로 산 경험이 있고 93%는 친인척, 직장 동료에게 물려받은 용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고 구입으로 절약한 육아용품은 책이 1순위로 꼽혔고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비용 부담과 과소비 문화에도 92%는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 열풍으로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탓인지 우리나라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걷는 사람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어느 운전자는 포켓몬고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 게임 열풍까지 불면서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량 탑승 사망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봤더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보행자가 승차자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5세 이상이었는데 12세부터 39세의 젊은 층도 사망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평균 보행 속도는 그렇지 않은 보행자보다 느렸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대폭 바뀝니다. 기존 교과서가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분량도 줄이고 내용도 쉽게 바꿔 학습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바뀐 교과서를 소개해드립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6과 4를 뺀 나머지 카드와 뺄셈 카드를 이용해 64가 되는 식을 모두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읽어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이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에 실린 문제입니다. 올해 새학기부터는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바뀝니다. 문장도 쉽고 문제도 덜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입니다. 학습 분량도 대폭 줄어 교과서가 전에 비해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과목에 따라 많게는 100쪽 이상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자는 줄이고 놀이 등을 통한 학생 참여 활동을 늘려 학습 부담을 줄였습니다. 과목별로 국어는 기본 한글 교육에 집중하되 겹받침같이 어려운 내용은 2학년까지 배우게 했습니다. 또 무리한 받아쓰기는 삼가도록 했습니다. 수학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스토리텔링 비중을 대폭 축소했고 문항도 쉽게 다듬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교과서 내용을 참여와 체험활동으로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쉽게 바뀐 새 교과서가 어린이에게까지 번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I의 구제여까지 가축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인체 감염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수 공통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일본 뇌염, 2015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그리고 올겨울 전국을 휩쓴 AI까지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에게서 유행하다가 결국 사람에게로 옮겨와 신종 감염병의 형태로 전파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서만 발생하는 양상을 띄어도 인체 감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특징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를 통한 정보들을 사람한테 유행하는 감염병 감시 체계하고 항상 비교하고 동물한테서 발생하는 병들이 사람한테 넘어올 가능성을 항상 평가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다 나은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현재 인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발생 양상 등을 감안할 때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람과 동물 각각의 감염병을 하나의 범주로 보고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매뉴얼이 허술하거나 백신이 부족해 사태를 키우는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 보건 위협에 따른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피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안 피곤한 게 이상하죠, 사실상.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체중 감소, 안구 돌출 등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면역체계가 자신의 인체를 스스로 공격해 발생하는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고갈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고 이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을. 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늘어난 뱃살 관리하는 법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입니다.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은 지난 1999년에 설치되어서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조력,
소송 구조를 해드리는 인권기관인 법률구조법인입니다. 오늘은 음주와 남녀평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너무 마셔 필름이 끊겨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할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100% 가깝게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자들이 회식, 학교 동아리 모임 등에서 자꾸 술을 권해서 받아 마시고 필름이 끊어져 끔찍한 경험으로 이어졌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2잔 마시면 품위를 잃고 3잔 마시면 부도덕해지고 넉 잔째는 자멸한다고 하여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라 교육한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인 통념이 특히 남자의 경우 웬만한 음주 정도는 별로 문제 삼지 않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남자가 술은 좀 먹어야지 하는 간대한 음주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남성의 음주를 문제 삼지 않는 문화입니다. 특히 남자들만의 세계에서는 주량이 그 사람의 덕망과 능력, 사회적 성공까지 평가하는 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이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음주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여자가 더 인기 있고 술을 남자들과 함께 마시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장애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 나라는 문명국 중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음주 문제 하면 통상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춰보면 사회면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주요 사고와 질병의 이면에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작업안전사고, 폭행, 자살,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고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간질환, 위병, 구강암이나 유방암 등 각종 암, 치매, 골다공증, 질병도 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대한 음주 문화가 범죄를 양산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하여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4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술을 마시면 자신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즉흥적인 판단을 쉽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이나 범죄에 관련될 위험이 높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살인범 중 72.5%가 살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남자 살인범의 42.3%, 여자 살인범은 12.6%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50%, 피해자의 31%가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 운동가 중에는 남자는 술과 흡연을 자유로이 해도 비난하지 않고 여자가 술, 담배를 하면 비난을 하고 배관시한다. 남녀 차별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남녀 차별을 없애는 운동적 측면에서 흡연을 하고 음주도 함께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자해 행위를 해서 남녀 평등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남성 문화의 특징은 남성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인간, 성에 대한 정복력, 지배와 복종, 상과 하, 승리와 패배, 흑과 백을 가르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남성 세계의 치열한 경쟁,
남성의 기질로 업적 중심 성향, 야심, 적극성, 공격성들과 연결이 됩니다. 여성 문화의 특징은 정복보다는 포용, 이분법적이기보다는 다원적인 사고 원리, 상하 수직적인 원칙보다는 수평적인 연계의 원리를 지닌 것입니다. 여성은 수용적, 포용적이며 무엇보다 폭력을 거부합니다. 남성 문화의 핵심은 갈등과 지배지향의 권력에 여성 문화의 핵심은 평화적, 공존, 지향, 사랑입니다. 여성 문화의 이념은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을 지향하는 민주적 이념과 같습니다. 남성 문화의 폐해는 여성 문화의 강점으로서 고쳐 남녀가 평등하게, 건강하게 공존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여성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가부장제 문화의 유산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음주 문화를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는 운동에 힘을 합해 아버지, 남편, 우리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나의 인권과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 인건비 등 수익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기업의 이윤과 매출, 인건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히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고대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